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일부에서 연결했을 때보다 좀 더 흔들리는 것 같고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운송선이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요, 현재에서는? 네, 벌써 오늘 오전과 비교해서도 이 파도와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도 너울성 파도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조수간만에 차가 다시 커지는 중조기가 돌아오면서 물살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앞으로 사흘 동안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내릴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모레는 이 파도가 최고 1.8m까지 일고 강풍도 불 걸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 남은 인양 작업 과정이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에 팽목항에서 쭉 지내왔는데 이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겁니까?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 이곳 진도 인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나흘 동안 배에서 머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작은 어선을 빌려서 인양 작업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인근 해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굉장히 작고 또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미수습자 가족은 이 아이를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떠나가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해역 근처에 있는 이선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기사가 좀 넘쳐서 팩트체크는 하루 좀 쉬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예. 자, 오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정치권 대부분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사필 규정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일부 친박계 핵심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의 탄핵 인용에 반대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만큼 핵심 친박들이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건 뭐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예상이 됐던 수순인데 예.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교도소에 넣겠다는 건 부관 참시다. 또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죠. 김진태 의원은 궁궐에서 쫓겨난 사저에서 눈물로 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좀 일반 여론과 동떨어진 반응, 좀 과격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는 너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거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최순실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과정 동안 왜 감시하지 못했고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그동안에 주요 국면마다 나왔던 이른바 이제 여성 프레임도 또 등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이미 60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 산발하고 화장도 안 한 모습을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예. 여성이 아니라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정태욱 의원은 원내 대변인인데 혹시 이게 지도부의 입장이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례적으로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참 날짜가 공교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일에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31일이니까 자정 넘겨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집으로 갈지 아니면 구치소로 가야 될지 공교롭게도 아까 그 이선화 기자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30일에 또 그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가서 31일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호 어디까지 해야 하나? 앞서 리포트도 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여부가 지금 관건인 가운데 예. 자, 만약에 출석하게 된다면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는데 이 대기 기간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책임지게 됩니다. 예. 자, 문제는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과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강제 구인할지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예. 그 지난번에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예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관심 사항이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출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서울중앙지법 1층인데 예. 왼쪽 위에 있는 4번 출입구로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문이 열리는 321호 법정과 가장 가까워서 외부 노출이 좀 짧고 또 경호에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4번 출입구 중심으로는 좀 입구가 좁고 만약에 지지자나 어떤 반대자들이 모일 경우에 자칫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날 수 있어서 예. 이 법원 측에서 동선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4월을 기대하는 사람들. 자, 다음 주 4일 국민의당 끝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연대, 연합 또는 합종연행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 잠깐 그 달력을 좀 보시면요. 다음 달 15일, 16일이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합종연행 데드라인은 15, 16으로 볼 수 있지만 이때가 아니라 4월 말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 4월 30일이 투표용지 인쇄 날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29일까지만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30일 투표용지에는 사퇴라고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가능하면 그 전에 뭐 정리가 됐으면 하지만 뭐 지금은 글쎄요. 그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후보 등록 시점이 대개는 마지노선이었는데 이번엔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으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줄어든 반면에 예. 정당이 분화되면서 주요 정당의 최소 4명 이상의 후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달력을 보시면요. 이번 대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열립니다. 따라서 3일까지 이론적으로는 3일까지 사퇴를 하게 되더라도 4일 사전 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기되기 때문에 예. 합종연행이 3일까지 5월 3일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 그 4월 말까지도 이른바 반문연대나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등을 끊임없이 시도할 가능성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예. 자, 총선이나 지방선거도 아닌 대선에서까지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어떤 합종연행이나 이런 정치공학적 시도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비칠 것이냐라는 관심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 이후에 사퇴하게 된다면 지난 대선 당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처럼 국민들한테 비판 여론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포근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여전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eard some news from a friend of mine, struggling with the woes of life, just broken down as rain kept steady pouring. We questioned and we philosophized, but the only truth that we surmised is rain will fall, so the rose will keep on growing. Sometimes it's hard to understand how fate can be. Sometimes it's hard to understand how fate can be. 어서 오세요. 자, 소셜 라이브. 바로 앉아서 오늘 소셜 라이브는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쓰는 거? 예. 오늘 소셜 라이브는 이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인 호남 경선을 주제로 할 건데요. 대선 때 투표를 언제 처음 해보셨습니까, 선생님? 20세 이후 아닌가요? 예. 예. 기억이 안 나죠. 42년 전인데. 이거 만으로 치면 41년 전이네. 41년 전이면 몇 년도인가요? 40몇 년도 되겠죠? 그러면 혹시 그 70년대 초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붙었던 그때 혹시 투표하신 건가요? 그때는 아니죠. 그게 71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예. 71년은 내가
내 나이 너무 높게 보네. 71년도에는 제가 중3 때예요. 중3 때. 그 중3 때 제가 그 유세하는 건 봤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세하는 건 그때 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로 나와서 공약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아, 예. 예비군 폐지. 네. 71년도에 굉장히 앞서갔던 공약이긴 했죠.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러면서 선거 캠페인의 그 문구가 뭐였냐면 대중은 김대중. 그게 71년도 선거 캠페인의 문구였습니다. 그 어느 제 살던 동네인가 어디서 저 유세하는 모습을 잠깐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건 중3 때예요. 그 이후로 뭐 선거가 72년도에 유신이 있었잖아요. 유신 이후로는 직접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20살 됐을 때는 선거가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 기억합니다. 87년 선거 때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으신 거네요? 아,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죠. 그 사이에는 뭐 간선이었으니까. 예, 그러네요. 그 뒤로는 투표는 계속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아, 당연히 했죠. 아, 뭘 시험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예전 71년 대선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러네요. 예. 또 옛날 얘기를 하네. 네. 아무튼. 네. 87년도 옛날인데 87년 옛날 얘기죠. 71년이면 30년 전 얘기죠. 안나경 아나운서는 태어나기 훨씬 전인 거 아니에요? 뭘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 89년생입니다. 불과 2년 전이에요. 71년 말이었습니다. 아, 71년, 87년 얘기를. DJ가 예비군 폐지하자고 할 때 안나경 아나운서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거예요. 지금 기억에. 벌써 4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예비군은 지금 유지는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때 그 전 뭐 예비군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미 예비군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민방위도 졸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할 얘기 없죠? 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뭐 개인적인 걸 왜 여기 공적인 데서 질문을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한데 예. 지금 이슈가 많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도 있고 예. 세월호 이슈도 있고 또 대선 이슈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 세계 이슈 중에서 조금 그래도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이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건 좀 그런데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예. 거기에 더 어디에 무게를 두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좀 큰 이슈고 역사적인 일들이라서 그거를 이렇게 차등 두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서 기자님 왜 그런 질문을? 이게 항상 이 톱뉴스가 예.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변화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오늘은 사실은 세월호가 톱뉴스였다가 바뀌었죠. 오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나경 씨는 오늘 참여합니까? 아니요,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 되면 같이 하시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뭐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준비도 없이 남자 둘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열심히 계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여할 겁니까? 아니 마크맨들의 소셜 라이브를 저는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볼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지금 자리를 좀 배치를 좀 다시 하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단연 이 정치권 이슈 중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 첫 순회 경선이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뭐 1위, 2위 또 3위권 그룹까지 다 이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 경선을 넘어서 이게 본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뭐 가상, 뭐 오자, 사자 이렇게 구도를 해도 뭐 문재인 전 대표가 가든 안희정 지사가 가든 어쨌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건데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아니. 네,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하인드 뉴스를 성황리에 마친 민주당 반장 이성대 기자라고 하고요. 제 왼쪽에 있는 이 기자 많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출입하고 있고요. 정치부 기자이고. 예. 지금 이 마크맨이라고 붙어 있는데 저는 특정 후보의 마크맨은 아니고 민주당 반장이기 때문에 늘 나오는데 이 서 기자는 누구 마크맨이죠? 네, 제가 문재인 전 대표의 마크맨입니다. 근데 왜 오늘 안 내려갔어요, 현장에? 오늘은 앞으로 경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선 때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예, 저희 나름 팀장이시기 때문에. 권한이 많은 사람인데 예. 오늘 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소셜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꼭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붙잡았는데 이 얘기는 조만간 곧 내려가게 될 거다 지금 이 얘기 같습니다. 예. 다른 또 충청도 있고 영남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예. 수도권 경선에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 기자는 일단 오늘 결과 보면 저보다 정치부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 60%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요? 예. 전 솔직히 예상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듣는 이야기로 한 50에서 55 정도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60을 넘을 줄은 몰랐어요. 서 기자는 예상했어요? 저는 일단은 제 예상치는 잘 모르겠고 일단 경선 전에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냐 호남 경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52% 정도 그리고 조금 높게 잡는 그룹이 57% 정도 좀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를 만났더니 55% 정도는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과반은 넘지만 60% 넘는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서 기자가 만난 문재인 캠프 관계자나 또는 다른 캠프 관계자 아무도 60 얘기를 안 했던 얘기예요. 안 했죠. 그 두 사람도 둘 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저도 이제 문재인 캠프의 관계자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 예. 이 양반이 처음으로 자기 볼 땐 60에서 62 정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인가요? 오늘 오전에? 전 지난주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예 그러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결과가 거의 맞아 떨어졌죠. 60%가 넘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양반이 좀 상당히 촉이 좋다. 앞으로 좀 그 관계자하고 좀 통할 끝나고 누군지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관계자랑 예. 좀 더 가깝게 지내면서 분석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그래서 보면 다른 후보들도 사실 예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왜냐면 오늘 그 경선 전에 안희정 지사 쪽에서 입장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60%를 그렇죠. 거론은 했었지 않습니까? 거론해서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기자들 볼 때는 좀 색달랐죠. 왜냐하면 그렇죠.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60이 넘지 않으면 대세론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안희정 캠프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50 이상 나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60은 못 넘기니까 저렇게 미리 뭔가 출구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출구 전략을 하는 거 아니냐. 미리 딱 선을 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분석이 됐었죠. 그렇죠. 그럼 오늘 또 결과를 보면 60%가 넘으면 대세가 아니다. 이렇게 안희정 지사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60.2%가 나왔습니다. 절묘하게 60을 간신히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도 예승을 못한 거죠. 못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세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선뜻 얘기를 좀 하기가 머쓱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된 결과적으로 거죠. 오전에 박수현 캠프 대변인이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공연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안희정 캠프 입장에서는. 예, 그 입장은 조금 이따가 그 경선을 직접 취재한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경선 결과를 좀 자세히 좀 전해드려야 구체적으로 될 것 좀 같은데 보면서 이게 좀 숫자가 많은데 예. 몇 가지 좀 짚어드릴 점들이 있어서 예. 좀 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미끄러지니까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네. 잡아놓을게요. 자, 보시면 설명을 먼저 설명 제가 좀 할까요? 해주시죠. 예. 일단 여기 보면 이 음영이 들어간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득표율인데요. 여기 보면 투표소 투표라고 돼 있죠. 이 국민, 일반 그리고 권리당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22일 날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투표였습니다. 선거 인단수가 뭐 8만 7천 명인데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요. 22일 날 것도 오늘 동시에 공개가 그렇죠. 된 거죠. 사전에 공개가 안 됐고.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유출 논란이 그렇죠. 있었던 그 그렇죠. 투표입니다. 예.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됐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었죠. 예, 그 중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있었던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된 건데요. 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65%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8만 7천 명이 전체의 그 유권자였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투표율도 낮았고 12,000명 정도가 결국은 투표를 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오늘 그제 어제 진행이 됐던 이 ARS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체 합계가 오늘 순회 투표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순회 투표 1,300명 했어요. 1,400명. 이게 오늘 진행된 거죠, 오늘? 오늘 현장에서 체육관에서 예. 했던 게 1,400명인데 보시면 문재인 전 대표 1,000표. 그러니까 사실상 이 1,000명, 1,400명 투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국 대의원들, 호남 대의원들 상징적인 투표였다는 거 보면 결국 관건은 뭐냐면 이 ARS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그렇죠. 있었던 투표 22만 2천 명, 전체 23만 6천 명의 거의 한 96, 7% 이상 차지하는 이 투표이겠죠.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 그러니까 결과는 오늘 나왔지만 사실상 어제 일요일 날 결판이 난 겁니다. 물론 이거는 더 봐야 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다 합쳐서 22만 2천 명이기 때문에 토요일 몇만, 일요일 몇만 만약 이 표를 봐서 만약에 일요일 날 투표가 더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선을 했는데 그렇죠. 토요일 날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이러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문 전 대표 이거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요일 날 투표를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집결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을 더 봤을 때 그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정확한 분석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를 보면 14만여 표로 60.2%가 나왔고요. 2위 득표율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안희정 지사가 20%,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19.4%, 최종 후보가 그렇습니다. 고양시장이 0.4%가 나왔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희정 캠프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한 30% 무조건 먹는 거 30%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안 지사가 30을 가져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60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산술적으로 5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재명 시장도 30% 정도를 원했어요. 목표로 잡았던 건데 지금 목표보다 10%포인트씩 지금 더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목표보다 좀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격차가 결국에는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트리플 스코어가 지금 되는 상황이죠. 60대 20. 그렇죠.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 그게 이제 과반을 저지한다는 의미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한테 표가 더 올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을 저지하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2위로 갈 것이냐. 사실 1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할 거라는 예상들은 각 캠프에서 했었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2위로 갈 것이냐 그 문제였는데 사실 안희정 지사도 30%가 안 됐고 이재명 시장도 20%가 안 됐죠.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과반을 넘기고 본인들도 의미 있는 2위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첫 경선 결과에서는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가 그럼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중에 누가 2위를 할 거였나도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안희정 캠프 쪽에서는 솔직히 좀 이래저래 내상이 심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이 넘어가지 않으면 대세론이 아니다 라면서 최후에 공격을 했지만 60이 넘어가면서 좀 생뚱맞은 상황이 된 거죠. 안 캠프에서는. 더구나 이 30%를 잡지 못하고 20이라는 생각보다 저조한 스코어를 기록했고 더구나 이재명 시장과 0.6%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20% 19.4기 때문에 지금 안 지사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따라잡느냐보다는 다음 선거부터는 이 시장한테 따라잡히지 않는 거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이 수치만 보면.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안팎의 어떤 내후외환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시장은 3등이긴 하지만 거의 2등과 같은 3등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아까 기자들한테 좀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을 더 준비하면은 나는 좀 그런
의지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번 호남 경선에서 가장 큰 좀 실망을 했을 수밖에 없는 그 후보는 안희정 지사의 그렇죠. 결과죠. 왜냐하면 또 특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지지율이 33%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걸 보고 이 안 지사 쪽이나 또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호남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좀 깨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상당히 가졌었고요. 또 지난 아까 그 국민의당 주말 경선을 말씀하셨는데 주말 경선에서 안철수 의원한테 국민의당이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줬다는 것은 호남에서 그만큼 이 비문, 반문 정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선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론이긴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초창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역선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 결과론만 놓고 보면 역선택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역선택이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역선택 얘기는 사실 그 외부에서도 계속 나오고 했는데 이 정작 후보들에서는 또 역선택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국민 경선제고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역선택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입장이냐라고 했더니 관계자들은 아니 지금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훨씬 더 크게 날 것이다. 표 차이가 크게 날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역선택 논란은 조금 더 사그라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안희정 지사가 제일 좀 타격이라고 보이는데 또 한 명의 타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까지 계속 이틀 동안 주말에서 압승을 하면서 자 이제 문재인 대항마다 어떤 문재인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런 흐름들이 생겼는데 바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 문재인의 압도적인 뭐 솔직히 압도적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캠프가 이 승리 때문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호남 승리가 좀 많이 상쇄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도 괜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 지금 뭐 어쨌든 경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 시점에서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 못 갔는데 저희 현장에 간 이진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생생한 모습을 다 봤고 또 이 경선이 끝난 후에 각 후보들이 저희는 이제 백브리라고 하는데요. 백브리핑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연결이 되는군요. 자 보이시죠? 그 지난번 소셜 라이브 참여했던 이지은 기자하고 제가 지금 제 전화기로 통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잘 들려요? 네, 저는 광주여대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 광주여대 체육관. 지금 체육관에는 뭐 다 정리된 거이죠? 보니까 썰렁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원래 오늘 여기서 그 민주당 호남 경선을 하는 곳인데요. 아까는 무대도 있었고 조명도 있었고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다 가고 여성 주자들도 다 가서 저만 여기서 소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아, 선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갔어야 되는데요. 그 지금은 썰렁한데 예. 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좀 많이 시끄러워가지고요. 제가 장소를 잠시만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좀 조용한 곳으로요. 예. 네, 지금 마무리 작업인가 보네요. 아니 미리 좀 장소를 세팅하고 있어야지 전화 건 상황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 이지은 기자. 아니, 한번 장소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되시죠, 선배? 네? 지금 다 옮기신 거죠, 장소를? 예, 지금은 지금은 좀 썰렁한데 아까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어땠는지.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부터 좀 캠프들을 알고 있었어요, 결과를? 좀 일단 송승 기자가 먼저 이야기한 것부터 현장 분위기를 좀 말씀을 하셨죠. 지금 아까 이제 방금 보신 게 한 8,000석 규모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시간, 그러니까 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부터 이게 꽉 차기 시작했는데 한 7,000명 정도 지지층이 와서 이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고 이게 문재인 전 대표는 파란색,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노란색, 이재명 시장은 오렌지색으로 이제 그 지지층들이 색깔을 맞춰서 같이 옷 입고 플랜카드 같은 것도 걸고 그렇게 아주 열기게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가 한 7시쯤 나왔잖아요. 최종 발표 7시쯤 나왔는데 5분 뒤에. 예. 그 보통 그 전당대회나 그런 경선장 저도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그 전부터 이렇게 돌거든요, 결과가. 오늘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워낙 그 보안을 저희 개표하는데 이제 보안 요원들을 세우고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밀봉을 해서 이제 선관위원장에게 전달을 해서 그 무대 위에서 바로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약간 발표가 되기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어느 후보가 좀 뭐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전달이 그렇군요. 되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선이 끝나고 각 후보들이 아마 백브리핑이라고 할 텐데 입장을 좀 내놨을 텐데 우선 오늘 그 1위를 한 문재인 전 대표는 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문 전 대표는 지뢰밖에 아주 큰 승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남에서의 그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 자신이 잘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많이 평가해 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만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도 뭐 확실히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기대 밖이라고 했던 거 보면. 오늘 아마 네. 오늘 아마 가장 조금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는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안희정 지사는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남에서는 좀 이제 충청에서 만회를 하고 또 영남에서 버텨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역전극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지은 기자는 오늘 올라오지 말고 내일 그 후보들 다 지금 영남으로 가죠? 후보들이 내일 부산 토론회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저기 서울로 오지 말고 바로 좀 부산으로 넘어가요? 저희 이제 같은 팀 기자가 부산으로 갔는데 저도 가는 겁니까? 당연히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가서 내일 또 거기서 현장 취재하길 바라고. 아무튼 이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제가 있는데 또 부산 취재까지 지시를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호남 경선은 이렇게 됐고요. 안 지사 입장에서는 뭐 교두보를 마련했다. 수도권에서 한번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나머지 경선이 있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일정을 설명해드리면 그 일정도 다 알 것 같은데. 오늘부터 아마도 오늘부터 바로 충청권 ARS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호남 경선을 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바로 직접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월 3일에 수도권 50%가 넘는 지금 이런 분위기면 지금 좀 분석들이 나오는 게 이런 분위기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결선 투표 안 가면 후보가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역대로 늘 보면 뒤로 갈수록 그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위를 따라가는 투표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이미 호남에서 기선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역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죠. 막 함부로 지금 특정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분위기면 결선 투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영남권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장 있는 충청권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좀 큰 차이를 벌려서 가냐. 그런데 지금 박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호남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안지사 쪽에서도 수도권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뚜껑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 일주일 동안은 민주당 경선 저희는 아무래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관심이 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다음 경선 때는 저도 내려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면서 한번 소셜 라이브에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쨌든 간에 결선에 가든 안 가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저희는 이 소셜 라이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서 기자일 수도 있고 다른 기자일 수도 있는데 그때 아마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 그렇죠.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때 4월 3일 날 또 경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혹시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캠프 분위기 어때요? 뭐 내부에 예. 거기 뭐 커피 뭐 먹나요? 이런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그 댓글에다가 예.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취재할 수 있는 것들은 취재해서 다음 소셜 라이브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대 선배한테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그럼 열심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형 기자님이 꼭 취재해주세요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